네,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표준어 규정 11항 모음 변화 표준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습니다. 예를 보시면 기억 니은 구려가 있는데 구려가 맞고요. 그 다음에 깍쟁이, 깍정이, 깍쟁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그 깍정이가 이제 맞다고 했나 본데 약간 뭐 쟁이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쟁이로 이제 쓰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깍쟁이를 맡게 했습니다. 아까는 그 저기 이 역행동화 그 쟁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나무라다, 나무래다, 나무라다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나무래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미수, 미시, 미시가 그 가루의 고유예요. 그래가지고 그뭐 미식가루 이러면 가루가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여간 뭐 그 어원을 이미 잃어버려 가지고 그냥 미수로 많이 발음을 하니까 미숫가루가 맞는 것입니다. 미수입니다. 그 다음에 바라다 바래다 바라다가 맞고요. 바래다 틀립니다. 그래서 바램도 비표준어고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랐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쓰는 게 맞습니다. 말하고 쓰는 게. 그 다음에 상추 상치 상추가 맞고요. 그 다음에 실업의 아들, 실업의 아들. 요거 실업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업의 아들이 이게 무슨 실업자의 아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그 실이 그 뭐 실하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그 내실이 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업의 아들 없다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실이 없는 아들은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식이 없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내식이 없는 놈, 내실이 없는 놈, 내실이 없는 자식,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업의 아들은 그러니까 실없는 녀석, 실없는 녀석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실없는 녀석. 그 다음에 주책, 주착, 그래서 이제 주책이 맞습니다. 원래는 주착에서 왔겠습니다만 주책. 요 주착도 원래 이제 토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는 뭐 재수 없다, 뭐 재수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전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주책 없다죠. 주책 없다인데 주책 자체가 나쁜 뜻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주착은 뭐 기본 토대 뭐 이런 말인데 그 토대가 없다. 한마디로 기본이 없다. 뭐 이런 말을 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책은 기본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루하다, 지리하다, 지루하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 지리하다에서 맞겠습니다만 지루하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기 튀기, 특이, 요거 저기 튀기가 맞습니다. 요 저기 원래 그 특이가 특 플러스 2에서 왔을 거예요. 특 플러스 2. 근데 특이 이제 뭐냐면 요 튀기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 혼혈아 있죠? 혼혈아를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죠. 요즘은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저기 요거는 저기 하여간 뭐 차별적인 용어니까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만 하여간 그 특이에 원래 이게 튀기가 특이에서 왔거든요. 근데 특이라는 게 뭐냐면 요게 그 뭐 요즘은 이제 동물권도 있어가지고 그런 실험 안 합니다만 호랑이하고 뭐 사자를 잡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수컷 호랑이와 그 다음에 암컷 사자를 이렇게 해서 새끼가 나면 그거는 이제 타이온이 되죠. 그 다음에 수컷 사자와 그 다음에 암컷 호랑이 사이에서 동물이 태어나면 그건 라이거가 되고 그런 식의 이제 예전에 실험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그런 실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특이가 뭐냐면 특은 말과 소를 갖다가 다가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밭도 잘 가고 빠르기도 빠른 겁니다. 약간 그런 괴상한 그런 동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한테 비유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비하적인 표현입니까? 그래서 표현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특이라는 게 이게 좀 또 언을 잃어버려가지고 또 튀기가 된 이유는 사람들이 튀김을 생각한 거예요. 튀김. 그래가지고 저 보통 이제 혼혈화 하면은 백인 혼혈화보다는 흑인 혼혈화를 좀 더 많이 좀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저기 잘못 튀겨졌다, 까맣게 잘못 튀겨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튀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참 써서는 안 되는 89년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표준으로 실렸습니다만 요즘은 아이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드레와 허드레. 이거는 저기 뭐 그냥 저 중요할 먹는 물은 아니고 저기 그냥 뭐 대충 뭐 쓰는 물 그런 걸 허드레라고 쓴 겁니다. 허드러이로 씁니다. 허드라이로 쓰지 않고 호르락이라고 그러지 호르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실업의 아들은 실업의 아들, 실없는 자식에서, 실없는 자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우리도 많이 늙었구려.
자, 구려가 맞습니까? 구려가 맞습니까? 예, 구려로. 예. 뭐 구리 다루는 게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구려로 예, 그렇게 예, 그 모음을 모음 변화를 인정해서 예, 그렇게 쓰기로 하였습니다. 구려가 맞습니다. 나무라다 나무래다 나무라다가 맞습니다. 지루하다 지리하다 지루하다가 맞습니다. 튀기 트기 튀기가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어 규정 1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과 윗과 위가 있네요. 아까 수와 수희과 숫과 같이 요거 좀 세 개를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자, 요거 세 개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요. 자, 일단은 위아래 구분이 돼야 돼요. 위아래 구분. 예, 그래서 위아래 구분이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것에 뭘 쓰느냐? 여기에 웃을 써주는 거예요. 위아래 구분이 없는 것, 예, 거기는 웃을 써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아래 구분이 있는 것, 요거는 이제 두 개를 써주는 것이죠. 윗과 위로 써주는 겁니다. 자, 윗과 위는 여러분 구분 가능하시죠?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윗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사소리 앞에서 윗을 써주는 거고요. 위 같은 경우에는 된 소리, 거센 소리 앞에서 위를 써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이쇼 못 붙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된 소리, 거센 소리 앞, 된 거 앞이라고 쓰겠습니다. 된 소리, 거센 소리 앞. 그 다음에 요거는 예사소리, 윗은 예사소리 앞, 이 앞이라고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른 있죠? 어른은 웃어른이 맞습니까? 윗어른이 맞습니까? 예, 그거 웃어른이죠. 왜냐하면 아래 어른이 있진 않잖아요. 아래 어른은 없잖아요. 아래 어른은. 예, 그러니까 위아래 구분이 없으니까 웃어른, 웃돈 이런 것, 예, 저기 아랫돈 없습니다. 예, 그 위에 얹어주는 돈이죠. 보너스죠. 웃돈만 있으니까 웃어른, 웃돈 이런 거는 이제 웃을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입니까? 위쪽입니까? 예, 아래쪽도 있으니까 일단은 요거 중에 골라야 되는데 요거는 거센 소리니까 저 된 소리니까 위쪽이라고 이렇게 써줘야겠죠. 예, 그 다음에 위팔입니까? 위팔입니까? 이것도 거센 소리네요. 그러니까 위팔이라고 윗팔이 아니라 위팔이라고 적어줘야겠군요. 자, 그 다음에 그 윗잇몸 있죠? 윗잇몸. 윗잇몸 같은 경우는 윗잇몸입니까? 위잇몸입니까? 예, 이거는 저기 그냥 예사소리 아니면 뭐 모음 앞이네요. 그러니까 윗잇몸. 예,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 그 설명에 따라서 그 아래 12항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 윗,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 위아래 구분이 있는 거 있죠? 위아래 구분이 있는 것은 예, 윗으로 통일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윗넓이, 윗눈썹, 윗니, 윗땅줄, 윗덧줄, 윗도리, 예, 그 다음에 윗동아리, 그 다음에 윗마기, 윗머리, 윗목, 아랫목 있으니까 윗목 맞죠? 윗몸, 윗바람, 윗배, 윗벌, 윗변, 윗사랑, 윗세장, 윗수염, 윗입술, 윗잇몸, 윗자리, 윗중방. 뭐 아는 말만 보세요. 아는 말만. 예, 윗중방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하여간 그 저기 윗이 붙을 수 있는 것은 다 윗으로 그렇게 써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다만 1 보시면 된 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서는 위로 그렇게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윗짝, 위쪽, 위체, 위층, 위치마, 그 다음에 위턱, 그 다음에 위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위팔 같은 거는 어느 팔입니까? 이게 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팔이 이렇게 있으면 예, 이쪽이 위팔이죠. 여기 아래팔이 되어 있고 이게 위팔입니다. 위팔. 그래서 위팔이라고 써주는 거죠. 이게 사이쇼 못 들어가죠. 예, 팔은 거센 소리 앞이니까 그게 위팔이고 그 다음에 그 위치마 있죠. 위치마가 뭐 아래치마가 있습니까?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저기 치마라는 게 사실은 좀 삼각형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을 치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저 뭐 갈퀴 같은 거 있죠? 이런 갈퀴 같은 거 이런 게 갈퀴가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위에 묶어 놓은 게 있고 아래 묶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이렇게 묶어 놓은 부분을 여기를 위치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래 묶어 놓은 걸 이렇게 아래 치마라고 부르는 거고 예, 그래서 요 치마라는 게 아마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그 여성들이 입는 그 치마도 아마
거기에서 그렇게 나온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삼각형으로 묶어놓은 것, 위에 아래 묶어놓은 것, 위치마, 아래치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치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거센 소리니까 위치마, 윗을 못 붙여줍니다. 위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아래 구분 있는 거고요. 치마도. 자,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위치마는 갈퀴에 관련된 것으로서 아래치마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만 2번 보시면 아래 위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웃국, 웃기, 웃돈, 웃비, 우덜은 우돛. 예,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자, 우돛이 위돛도 있지 않습니까? 위돛. 예, 그래서 위돛은 이제 아래옷하고 구분이 되는 상의를 얘기할 때 위돛은 맞습니다. 근데 우돛이라고 하면 뭘 말하냐면 겉옷 있죠? 겉옷을 우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돛과 위돛 둘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뜻이 다른 겁니다. 우돛은 겉옷을 얘기하는 거고 위아래 구분이 없어야 되니까, 위돛은 위아래 구분이 있어야 되니까 상의를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24페이지 보시고 참고 보시면 정리하자면 웃은 위아래 구분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윗은 위아래 구분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위는 위아래 구분이 있는 것 중에서 거센 소리, 된 소리 앞에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윗니와 웃니, 요거 윗니가 맞죠? 아랫니도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 구분이 있으니까 윗니가 맞고요. 그 다음에 윗목, 아랫목이 있죠? 그러니까 윗목이 맞고요. 웃목이 아니라 윗목이 맞고. 자, 다만 1번 보시면 위쪽, 위쪽, 우쪽. 자, 이거 된소리 앞이네요. 된소리 앞에서는 아래쪽도 있고, 일단은 된소리 앞이니까 위쪽이라고 1, 2, 3번 중에 2번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층, 위층, 우층. 이것도 그거니까 사이시옷 앞이니까. 거센 소리 앞이니까 사이시옷 못 붙여줍니다. 1, 2, 3번 중에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2번 보시겠습니다. 윗돈, 웃돈, 웃돈을 얹어준다. 아랫돈 없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구분 없으니까 웃돈 뒤에 게 맞고요. 아래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덜은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위통, 우통, 우통. 자, 위통이 있으면 아래통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위통이 있으면 아래통도 있을 것 같은데, 위통이라는 게 이게 통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통. 예, 그래서 우리 아래 보면은 아래는 통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타구니에서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기 때문에 아래는 통이 안 되는 거예요. 위는 팔까지 몸통이 좀 통이 있잖아요. 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우통만 있는 거예요. 아래 통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통자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통만 있다. 1, 2, 3번 중에 2번이 맞는 겁니다. 자, 참고 보시면 위돛과 우돛이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이거 둘 다 맞습니다. 예, 위돛은 상의를 말하는 것이고 우돛은 겉옷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표준어 13항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3항까지 배우면 저희 수업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될 것 같네요. 예, 13항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와 귀의 이제 표준어인데요. 예, 이게 한자 제13항 보시면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로 통일한다. 자, 그런데 다만 보시면 귀로 읽는 것 딱 두 개 있네요. 귀글과 글귀. 예, 위치 바꾸면 됩니다. 귀글과 글귀 외우기도 쉬워요. 귀글과 글귀 두 개만 귀를 붙이고요. 나머진 다 구로 붙인다. 그러니까 식귀입니까? 식구입니까? 식구예요. 어구입니까? 어귀입니까? 어구입니다. 그래서 다 구로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은 기억, 구법,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린데 구법이 맞고 귀법 틀리고요. 구절이 맞고 귀절이 틀립니다. 귀절, 이 귀절은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표현입니다. 구절이 맞습니다. 구점이 맞고 귀점 틀리고요. 결구가 맞고 결귀 틀립니다. 경구가 맞고 경귀 틀리고 경이구가 맞고 경귀 틀리고 난구, 단구, 단명구, 대구, 문구, 성구, 시구, 어구, 연구, 인용구, 절구 다 구가 맞습니다. 근데 다만 보시면 다음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데요. 자, 귀글과 구글, 그 다음에 귀글이 맞고요. 글귀와 글구, 글귀가 맞습니다. 글귀는 무슨 말인지 아실 것이고요. 저희 글에 써져 있는 그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귀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전문 용어예요. 그래가지고 아래 참고 보시면 귀글이란 두 마디가 한 덩이씩 되게 지은 글이란 뜻의 문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원 절구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예전에 한시 같은 데서 이렇게
뭐 기승전결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네 개의 행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네 글자, 여기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어요. 예, 두 마디가 하나가 되는 요 놈이 이제 귀글입니다. 얘가. 예, 그래서 요런 이건 문학의 전문 용어니까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약간 그 귀글과 글귀, 예, 약간 참 우연하게도 그렇게 그 순서 뒤바꾼 걔네 둘만 귀라고 읽어주고 나머지는 다 구라고 읽어준다. 식구, 그 다음에 어구, 그 다음에 경구 다 구라고 읽어주는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구절과 귀절, 식구와 식귀, 예, 다 뭐가 맞습니까? 구라고 읽어주는 게 맞죠? 그래서 구절, 식구, 예, 다 앞에 게 맞고요. 다만 글구와 글귀가 있는데 예, 귀글과 글귀만 예, 귀라고 읽어준다. 다만은 글귀가 뒤에 게 맞습니다. 자, 예, 그 지금까지 부지런히 나갔는데요.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바로 21항서부터 우리 31페이지 있죠. 31페이지에 21항서부터 한글 맞춤법 21항, 예, 표준어 규정 13항까지가 예, 시험 범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부지런히 이렇게 진도를 나갔는데, 약간 여러분들 그 이렇게 배우면서 일단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그 등등의 이제 국어 업무 규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초는 되게 튼튼히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기초를 이제 기본 삼아서 요 책에 뭐 나머지 부분도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예, 그 책 스스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점점 더 이렇게 그 저 기본적인 이제 교양인으로서의 그런 그 맞춤법 예, 이런 걸 훨씬 더 이제 더 뛰어넘어가지고 예, 그래서 초고급 사용자, 한국어 초고급 사용자가 되시기를 예,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자, 우리가 지금 다 그 저기 글에 대한 걸 배운 거예요. 글쓰기에 관련된 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그 대학교 졸업하시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 교양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교양인은 좀 글을 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좀 많은 글이 있는데 뭐 나까지 글을 써야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글이 있어도 읽을 만한 글은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쓰시다 보면은 여러분과 좀 그 또 좀 죽이 잘 맞는 예, 그런 이제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팬층이 형성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또 뭐 자기 치유 능력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되게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생각하는 것을 좀 글로써 많이 나타내시고 되도록이면 좀 좋은 글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이렇게 막 어둡고 남 비판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예, 좀 더 이렇게 우리 그 좀 더 세상을 좀 밝게 만들고 위로가 되고 예, 상처를 좀 치유하는 예, 그런 글들 좀 많이 쓰셔가지고 예, 그래서 예, 하여간 뭐 또 정확하게 쓰셔야겠죠. 우리 맞춤법 배웠으니까 예, 정확하게 쓰시면서 세상을 좀 더 밝게 예, 좋게 만드는데 또 기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학기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시험 있습니다. 예, 기말고사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